최근 미국 LA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수많은 주택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산불 뉴스지만 이번에도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왜 미국은 대형 산불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에 잘 타는 나무로 집을 지을까요? 그리고 어쩌다 이 지역에만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잔뜩 모여있게 되었을까요? 이번 산불 지역을 영상으로 살펴보면 2층 이하의 단독주택이 끝도 없이 모여있고 주변에 아파트나 빌라, 편의점, 학교 등 다른 유형의 건물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시작되면 불길이 순식간에 옆집 그리고 또 옆집으로 번지며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죠. 겉보기에는 목조주택과 단독주택 밀집이 산불 피해와 무관해 보일 수 있지만 이 현상의 배경에는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인 조닝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조닝과 목조주택의 역사를 연결해 살펴보면서 어떻게 미국이 이런 형태의 주거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산불 같은 재난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LA 산불 지역을 보면 특이하게도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낮은 층수의 단독주택들이 밀집해 있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미국의 조닝 제도 때문입니다. 조닝 제도는 1916년 뉴욕에서 시작된 도시계획으로 지역을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농업용 등으로 나눠 각 용도에 맞는 건물만 짓도록 규정합니다. 또 미국 주정부들은 주거용 지역을 다시 R1, R2, R3 이런 식으로 쭉 세분화하는데 미국 주거 지역의 75% 이상이 바로 R1 지역입니다. 이 R1 지역이 특별한 이유는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는 단독주택 전용 지역이고 건물을 세울 때도 한 채당 대지 면적이 100평 이상으로 넓고 주택 층수도 2층에서 3층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상업시설이나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공동주택은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R1 지역은 2층 이하 단독주택이 거대한 규모로 모여있고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형성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집들이 광범위하게 펼쳐진 상태에서 산불이 번지면 똑같이 목조로 지어진 집들이 동시에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나무로 된 집을 짓느냐가 또 궁금해집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나무가 싸고 시공하기 간편하다는 겁니다. 과거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석회암이 많이 나서 오래전부터 석재나 콘크리트가 비교적 저렴했지만 미국 대륙은 나무가 흔해 목재 가격이 훨씬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들이 콘크리트 대비 상당히 낮게 들었고 오랜 기간 목재 건물을 지으면서 목재 시공 기술이 발달해 공급망이 활발히 움직이다 보니까 추가 비용들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죠. 시공 속도와 인건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목조는 경량 목구조 공법이 대중화되면서 숙련공 없이도 빠른 속도로 집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는 타설하고 양생하는 과정이 까다로운 반면에 나무는 규격화된 각재와 못만 있다면 뚝딱뚝딱 집을 조립하듯 지을 수 있죠. 한 번의 공장을 통해 규격화된 목재를 받아서 공사를 하면 4개월 만에 2층 집을 완공할 정도로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집을 지어 올리는 만큼 수리나 리모델링이 용이하죠. 목조주택은 전기 배선, 수도 배관 등의 문제가 생겨도 벽을 완전히 부수지 않고 교체, 보수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또 미국은 홈 리모델링 문화가 발달해 있는데 이미 골조가 나무이므로 DIY 수준으로도 벽, 창문, 인테리어 등을 대폭 변경하기가 용이합니다. 이렇게 콘크리트 건물보다 저렴하고 빨리 지을 수 있고 고치기도 상대적으로 편한 장점 때문에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목조주택을 선호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결국 다른 건축 방식을 새로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과 위험이 커서 계속 목조 방식을 고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R1 지역은 넓은 토지에 단독주택이 퍼져 있는데 콘크리트를 쓰려면 레미콘을 공급해줄 레미콘 공장이 인접해 있어야 하죠. 하지만 미국 R1 지역은 토지가 워낙 넓고 공장 자체가 들어서기 어려운 조닝 규제도 있어서 레미콘 공급이 어렵고 콘크리트 시공 전문 인력도 수요가 적다 보니 사실상 늘 목재를 쓰는 쪽이 더 효율적인 겁니다. 또 목조주택은 콘크리트 집보다 집값이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서 재산세 부담도 낮고 허리케인, 토네이도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수리비가 콘크리트보다 저렴하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죠.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보험사들도 목조주택 위주의 보험 상품을 만들어 왔고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관행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불과 같은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나무집들이 몰려있는 지역이 빠르게 소실된다는 겁니다.
이번 LA 산불에서도 이미 여러 보험회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일부 보험 전문가들은 약 5천억 달러까지 손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자주 있는 산불, 토네이도, 허리케인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미국이 당장 목조 중심 문화를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시장 전체가 목조 시공사, 목재 공급업체, 보험, 금융, 건축법 규제 등 모든 요소들이 나무집을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고 미국인들 역시 어릴 때부터 나무집에 살아서 익숙하고 리모델링도 쉽고 가격도 합리적이니 굳이 다른 방식을 택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또 한편 지진이 잦은 캘리포니아 지역 특성상 무거운 콘크리트 건물보다 가벼운 목조 주택이 지진 피해를 줄여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나무가 불에는 약하지만 지진에는 좀 더 유연하다는 점이 또 다른 고려사항이 되기도 하죠. LA 대형 산불 같은 큰 재해는 당연히 뼈아픈 타격이지만 그럼에도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단독 목조 주택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LA 산불 속 단독 주택 밀집의 배경과 미국이 목조 주택을 선호하는 이유를 연결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